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의 이름 뭘까? 네? 그 넓이? 함수? 2차 함수. 그랬든?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단원 이름. 그 도형 중에는 직선도 있고 원도 있고 점도 있고 그거야.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워하는 이유를 딱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해. 무슨 식을 정리하려고 막 쓴단 말이야. 물론 식 정리하는 거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이 도형에 맞춰져 있어야 돼. 그럼 기본적인 도형의 어떤 성질, 특징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 때 잡표면에다 이거 도형 안 그려. 그냥 흰 종이에다 그린 다음에 성질만 계속 얘기한다고. 닮은 비가 어떻게 된다, 내분한다, 외분한다, 몇 대 몇이다 이런 거 본단 말이야. 네. 근데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일단 어디에 맞춰져 있다? 방정식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걸 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개념원리 우리가 배울 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배울 때 내가 개념원리도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연립해서 판별식을 쓰는 방법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해서 반지름과 비교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나는 계속 판별식을 이용한 문제 풀이를 거의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너네한테 뭐라 그러냐?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 왜? 식 연결하는 거, 식 연립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거든. 도형의 성질을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래. 마찬가지. 방정식 자체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도형에 무게를 두고 문제를 접근해 줘야 돼.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점에서 여러분들이 막 문제에서 점을 막 줄 거야. 막 이런저런 점을 준다? 그때 여러분들이 맨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것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똑같은 것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없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문제에서 점을 줬을 때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자, A라는 점을 줬어요. 1,2. B라는 점을 줬어. 3,4. 이렇게 됐을 때랑 A라는 점을 줬어. 1,2. B라는 점을 줬어. 1,3. 이렇게랑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A랑 B랑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A와 B점의 X좌표가 똑같지. 네. 그치? 근데 첫 번째 거는 그런 게 없죠. 네.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얘기한다고 항상 좌표표면 정확하게 그려야 돼. 안 그러면 까요. 축 정확하게 그리고 그게 어떤 축인지 X면 X, Y면 Y 정확하게 써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거 안 하면 소수는 까요. 어제 얘기 썼나요? 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 그게 필요한 순간과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어.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다 써야 되나 보다 라고 하시면 안 돼. 자, 첫 번째. 이 A와 B 두 점을 찍고서 문제를 풀고 접근할 때는 XY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 1,2 대충 여기 있어. A점 1,2야. B라는 점 여기 있어. B점 3,4야. 그럼 여기서 준 정보는 이거야. 그냥 두 점만 보고 얘기하라 이거야. 두 점만 보고 얘기해줘. 그럼 두 점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느냐? 일단 점이 두 개가 있네. 한번 이어보지 뭐. 쓱. 그럼 뭐가 나와? 두 점 사이 거리. 맞아요?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야? 보조선을 긋지. 보조선은 어떻게 읽어? 직각삼각형. X축이랑 평행한 선 하나랑 Y축이랑 평행한 선 하나를 긋고 얘기를 하죠. 맞니? 네. 맞아, 여기까지? 네. 거기에 하나 더. 거리만 구하는 게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 뒤에 개념원리에서 한번 했으니까 얘기합니다. 두 점이 주어져 있어. 그럼 이 직선에 모두 나와? 기울기도 나오죠. 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분분의 Y 증분. 그래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도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두 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딱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 두 점을 딱 찍어놓고 흰 종이에 그냥 찍어놓고 이었을 때 나오는 길이 그리고 이었을 때 나오는 직선의 기울기 이 두 가지를 캐치해 주셔야 돼. 계속 무조건이야. 무조건. 점 두 개 줬다.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도 준 거고 두 점을 이었을 때 나오는 직선의 기울기도 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쓴다고. 결론은 이거야. 문제 풀 때 필요할지 안 할지 나도 모르겠어. 문제마다 다르니까. 근데 안 쓴다고.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
뒤로 가서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고 있는 것들 또 몇 가지 말씀드릴게. 그래서 두 점이 보인다? 무조건 둘이 이은 길이 구해라. 직선의 기울기도 구해라.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야. 그러기로 한 거야 지금부터. 아시겠지? 문제에서 필요하든 안 하든 일단 하고 가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선생님 x가 똑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조금 특이해. 얘는 xy축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 띠리릿 y축, 띠리릿 x축, 원점 1,2 여기쯤에 a좌표, 1,3 여기쯤에 b좌표. 둘이 이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어렵진 않지. 근데 여기서 문제. 얘 기울기 몇이게? 기울기 몇이게?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울기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선 잘 생각해봐. 너네 기울기 언제 배웠나? 1차 함수에서 배웠어. 1차 함수에서. 근데 얘는 함수야? 아니야. 이거는 선행을 또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x는 무조건 하나의 y값에 대응이 돼야 돼. 근데 여기는 x에 1로도 2 나오고 1로도 3 나오고 1로도 7 나오고 1로도 100 나오고. 이때 내가 쓰는 용어가 이거라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다 사귀어야지. 그럼 망한다고.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건 함수가 아니야. 그냥 직선이야. 그럼 직선인데 서로 같은 문자의 값이 있다. 그러면 뭘 비교해야 되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 얘는 y축이랑 평행하고 x축이랑은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 이 두 가지 개념이 문제에 무조건 필요할 거야. 이거를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x, y축을 그리고 얘기를 해. 됐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쭉쭉쭉 뽑아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안 해. 그냥 읽고서 봐라. 모르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니고 2, 3학년들도 똑같은 문제를 계속 고민해. 이거를 여러분한테 지금 한번 말해주잖아. 내년에 한 번 더 말할 거야. 그리고 고3 되면 또 말할 거야. 말해도 안 지키고 말해도 잘 모르니까. 듣는 순간은 안다. 지나고 나면 100% 까먹음. 저거 봐. 그럼 두 번째, 도형의 방정식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 첫 번째, 똑같은 것이 있는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똑같은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두 번째, 두 개 이상의 도형이 제시되었을 때 줬다는 거죠. 두 개 이상의 도형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직선 두 개로 주는 경우가 있어. L1, L2 요거를 줬다 라고 볼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일단 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부터. 뭐부터 찾냐? 두 직선의 교점 좌표. 얘를 일단 찾아주셔야 돼. 직선 두 개 줬다는 거는 둘이 만나는 교점도 줬다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하면 되잖아. 그치? 직선 두 개 연립하면 돼요. 직선이니까 몇 차? 1차. 두 개 연립해서 만나는 교점 좌표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 거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선 두 개 줬다? 두 직선의 교점을 먼저 찾자. 그럼 교점을 찾으려면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위치관계. 직선의 위치관계 크게 세 가지 있죠. 평행한다, 만난다. 뭐 있냐? 수직으로 만난다. 지금 평행한다에는 일치한다는 표현이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줄게. 일치한다 거의 안 나와. 일치한다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연습 문제들 혹은 교과서 예제 문제들 정도에서 나와. 수능 모의고사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나오진 않아. 의미가 없거든 사실 문제 풀 때. 완전 개기초 문제들 있지. 수력 충전, 교과서, 예제 딱 요 정도에서 나와. 일치하는 경우 기울기 똑같고 y좌표는 똑같고 그런 거. 같은 식인데 뭐 한 2배에서 쓴 거, 한 3배에서 쓴 거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관계를 굳이 물어보진 않아 문제에서. 그래서 평행할 때,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날 때의 특징이 있죠. 뭔데?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두 직선.
수직으로 만난다는 표현을 써. 근데 너네 이런 것도 있다. 뒤로 가면 기울기의 곱이 플러스 1이 되는 경우도 생겨. 이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수투 과정입니다. 수투를 배웠는데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죠. 왠 줄 알아요? 한 바퀴는 훑고 들어가니까 그래. 빼먹은 거 되게 많잖아. 그죠? 기본적인 내용들만 얘기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간략하게 언급만 해드리자면 y는 x의 서로 대칭인 관계야.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역함수 관계라고도 불러요. 역함수라는 단어는 또 들어봤을 겁니다. 저 들어봤어요. 단어는 들어봤지. 단어는 역함수, 합성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분수함수. 단어는 들어보셨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럼 또 있어. 2개 이상 도형을 줄 때가 또 언제가 있냐면 직선하고 원, 이 두 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마찬가지. 지금 두 직선 줬을 때가 똑같아. 처음에 뭐부터 봐야 되냐? 위치관계부터 봐야 돼. 너네들한테 위치관계를 물어보진 않아. 알려주지도 않고. 진짜 간단한 기본적인 처음에 접하는 개념수에는 나와. 직선과 원이 접하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거.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게 나온다고. 근데 실제 문제에서 안 나와.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탑권을 노리고 계시잖아. 기본적인 내용은 안 나와, 시험에서. 물론 학교 교과서 내신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워낙. 모의고사에서 안 나와요. 어렵다 싶은 문제는 안 나와. 당연히 알겠거냐고 들어가. 그럼 너네가 찾아야 돼. 위치관계 크게 세 가지 있죠. 직선하고 원하고 서로 다른 두 점 에서 만날 때, 접할 때, 안 만날 때. 세 가지. 이거 어떻게 갖고, 이거 위치관계 어떻게 찾아? 아니죠. 난 판별식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 그 반지름이랑 같으면 접한 거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뭐래? 대소 비교를 하죠. 그래서 둘이 같으면 접하는 거. 반지름이 더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반지름이 더 작으면 안 만나는 거. 그림을 그려서는 얘기 안 해. 어차피 그림 그리면 다 이해된다. 그거 초등학생들도 이해되는 거야. 실제로 그림 그리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얘기를 해줘요. 그림 그릴 필요는 없어. 너네가 이걸 텍스트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야 되고. 아시겠어요? 그냥 쓱 말했을 때 알고 있어야 돼. 이걸 그림까지 가는 건 너무 귀찮단 말이야. 번거롭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관계를 먼저 빨리 찾아주셔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직선 1차식, 원 2차식 연립해야지. 절대. 문제에서 시키지 않은 이상. 않는 이상. 맞나? 네. 둘은 연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연립 안 하는 거? 그것도 아니야. 연립해야 되는 문제가 간혹 있어. 정말 간혹 있어. 가뭄에 콩나듯 한두 개 정도. 문제에서 시키는 거 아니면 절대 연립 안 해. 그럼 뭐해 그냥?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반지름과의 관계 이런 거 갖고 위치관계 얘기해주고 그거 갖고 문제를 풀어. 절대 연립 안 해. 나중에 2, 3학년 돼도 무조건 연립 안 합니다. 미쳤어요. 안 해요. 뻘짓한다고 그래. 그럼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세 번째 뭐겠냐? 직선 2개 했어. 직선이랑 원 했어. 또 뭐 있겠냐? 원 2개. 원 2개. 그건 직선 방식 가장 기본 내용이고. 원 2개. 원 2개 도형을 줬을 때. 원, C1하고 C2 두 개를 제시해 줬을 때. 마찬가지. 얘네도 뭐가 필요해? 위치관계가 필요해. 위치관계 이런 거 있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안 만날 때. 개념 원리에서는 안 만날 때를 또 두 가지로 나눠. 밖에서 안 만날 때, 안에서 안 만날 때.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이거야. 밖에서 안 만날 때랑 밖에서 접할 때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딱 요 세 가지를 되게 많이 써. 나머지는 거의 안 써. 그냥 알고 계시면 돼. 마찬가지 그림 그리면 다 정리가 나온다고. 일단 위치관계를 판단할 때. 접할 때도 두 가지 있어. 접할 때도 두 가지 있어. 밖에서 접할 때, 안에서 접할 때. 이거야. 크기가 다른 두 개요? 이렇게 안에서 접하는 거야 이게. 쌤, 안 만날 때 세 가지 아니에요? 밖에서 안 만날 때, 안에서 안 만날 때. 그러니까 원이 바뀔 수도 있지. 그거 서로 밖에 있는 거잖아. 하나가 안에 있는 거고. 끝이야. 그럼 그림 그려서 얘기하는 거 큰 의미가 없다고. 텍스트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부터. 왜냐하면 그림을 안 주니까. 그림을 안 주니까 너네도 그림 말고 텍스트 자체로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접할 때도 크게 두 가지. 내접할 때, 외접할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찾아? 위치관계. 두 원의 중심거리. 얘하고 누굴 비교해? 반지름의 합 또는 차를 갖고 얘기하죠. 오, 잘 모르겠어요? 자, 원 두 개 있습니다.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 원의 중심이 있을 거야. 서로 이었어. 두 점 사이 거리죠. 됐어? 자, 처음에 얘기했던 거야. 점 두 개 나왔어? 뭐 있어야 돼 항상? 거리. 기본적으로 내가 구해야 된다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했어. 판지름 있네. 판지름 있네. 둘이 더 해볼게. 두 점 사이 거리가 더 큰데?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근데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갖고서 계속 그림 그리면서 얘기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림으로 얘기해버릇하니까 이것들이 그림 쓱 보고 이해됐음. 아싸, 천재인 듯? 막 이런다고. 그리고 공부를 또 안 해요. 그림 되도록 자제하고 계속 말로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생각해. 머릿속으로 그려야죠. 눈에 딱 보여주면 이거 보고서 나 알아 하고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2학년 때 이걸 또 얘기하고 3학년 때 이걸 또 얘기해. 근데도 또 똑같은 삽질을 하고 있어.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 그래서 뭐 갖고 비교한다.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하고 반지름의 합차. 이거 갖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드릴게. 두 원을 줬는데 말이다.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해. 이때 여러분들 물론 뒤에서 더 배울 거지만 이 두 교점을 이은 직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도 있죠.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몰라요. 두 교점을 이은 이 직선에 이름이 있어요.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이 공통현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제시될 수 있는 모든 문제 거의 대부분의 풀이 키가 될 거야. 마스터 키라고 보시면 돼. 이거 알고 계시면 공통현의 성질과 특징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만 좀 알고 계시면 문제 다 풀 수 있어. 근데 이 공통현을 못 찾아서 문제야.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두 원의 방정식 서로 빼주면 나와. 그걸 갖고서 그림이랑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답이 훅 나온다고. 근데 그거를 안 해. 그러니까 못 풀어. 되게 간단해. 안 하니까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라고 계속 포인트 찍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두 개 이상의 도형이 제시됐을 때 세 번째, 이거 어디다 쓸까? 다음 페이지. 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놓치는 몇 가지들. 세 번째, 문제에서 항상 뭐 선분의 길이를 주는 경우가 있을 거야.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3이네, 뭐 B에서 C까지 길이가 5네. 그러면 여러분들 선분의 길이가 숫자로 표현되든 혹은 문자로 표현되든 혹은 표현이 안 되든 무조건 다 써놔. 숫자든 문자든지 간에 일단 전부 다 써놔.
제발. 그래야 보인다. 그래야 보인다. 꼭 써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방금 얘기했던 보조선에 관련된 이야기. 보조선이 필요할 거야. 크게 세 종류야. X축 평행한 보조선, Y축 평행한 보조선, 어떠한 선분의 연장선. 무조건 그려라. 무조건 그려놔. 보조선 무조건 그려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보조선들끼리 이루고 있는 각도 눈여겨보셔야 돼. 어떤 각을 이루는지. 대부분 문제 풀 때 필요한 보조선이 이루는 각들은 90도.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거.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문제들. 혹은 30도, 45도, 60도. 특수각. 이런 것들을 줄 거야. 특히 이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이루는 각 하나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벡터에서의 내적이라든가 정사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얘네가 필요해. 면과 면이 만나는 각 혹은 선과 면이 만나는 각 등등 무조건 이 각들을 주시하셔야 돼. 만약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과로 넘어가서 또 3학년 얘기할 때 쓰던 건데,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어. 꼬인 위치가 뭐였더라? 서로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두 직선. 그 정육면체에서 이거는 네. 이거는 입체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 꼬인 위치라는 단어 자체가. 평면에서는 무조건 어딘가로 가면 만나. 평행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입체로 갔을 때는 직선 얘 하나 있고 여기 딱 하나 이렇게 있어. 평행도 안 해. 만나지도 않아. 그럼 얘네 뭐해? 만나게 붙여줘야 돼. 그 다음에 서로 이루는 각을 본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건 고3 내용이니까. 이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보조선을 그리면 얘네들이 이루는 각들도 같이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90도가 보인다? 왕따시 만하게 체크해놔. 90도 굉장히 중요해. 피타고라스와 삼각비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 보조선끼리 이었을 때 각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문제를 푸는데 두 점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 1번이랑 똑같이 1번에서는 두 점의 좌표를 줬을 때야. 그럼 지금은 두 점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됐을 때, 간단한 예를 들어주면 원이 있어. 접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점을 찾아야 돼. 어떤 두 점이냐? 첫 번째 건 되게 간단해. 원의 중심점. 두 번째 점은 뭐냐? 여기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 중에 내가 특별한 점 하나를 딱 체크해주고 문제 풀 때 써먹을 거란 말이야. 그게 누구냐면 첫 점이야. 두 점에 대해서 내가 체크를 했어? 그럼 뭐해? 둘이 이루는 길이 찾아야 되겠지. 그게 반지름이야. 하나 더. 내가 두 점을 이룬 선, 보조선을 그었네. 얘하고 직선이 이루는 각 몇 도? 90도. 이런 걸 다 체크해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보여. 체크 안 하면 안 보이고. 꼭 보셔야 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림이 있으면 무조건 내가 만들어야 돼. 그림이 없으면 그려서라도 봐야 돼. 그러면 눈에 보이는데 이걸 안 해.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못 풀어. 그 다음 6번째. 점과 직선. 봐봐라. 직선이 하나 있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 조건 어떻게 할까요? 별거 없어요. 발 내려라. 무슨 발? 네. 점에서 직선까지 수직으로 내려. 내렸어? 그럼 분명히 만나는 점이 있겠지? 그럼 두 점이 보이네? 뭐 해줘? 거리 구해줘야 돼. 하나 더. 내가 그린 이 선과 원래 있던 직선에 이루는 각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 계속 이거야. 거리 구한다, 이루는 각 구한다. 이거 갖고 문제 계속 확장한다의 개념이야. 근데 이거를 못하니까 계속 지금 헤맨단 말이지. 잘 봐라. 나중에 센에서 질문 나올 때 욕 바가지로 한다 이제. 자, 7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점이 제시가 되었을 때, 세 점이 제시됐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해. 왜 그러냐면 자주 나오거든. 점 3개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형태야.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일직선 위에 있다? 그 얘기는 어느 한 점은 다른 두 점의 내분 혹은 외분점이 돼요. 지금 말하는 거 어렵지? 한 직선 위에 점 3개가 딱 있어.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점은 양 끝에 있는 점의 내분점이야. 혹은 끝에 있는 애는 이 왼쪽에 있는 두 점의 외분점이야. 그럼 이거를 지금 배운 우리 공식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 점을 찾는 거야. 일직선이 있지 않아. 어떤 형태일까? 막 있는 거지. 네.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뭘 생각할까? 거리하고 삼각형의 중심, 무게중심? 무게중심. 좋은 내용인데 우리는 사실 이걸 먼저 생각해. 세 점을 지나는 원, 그리고 지금 말했던 삼각형,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 그럼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렸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삼각형을 그렸다. 삼각형을 밖에서 접하고 있는 원을 그렸다의 개념이야. 외접원이지. 그럼 외접원의 성질이 쪼르륵 튀어나와야 되겠네. 맞아? 그럼 외접원의 성질을 지금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우리? 빰빰빰, 원이 있어요. 한나 잔다. 저 앉아요. 자, 방금 눈. 외접원입니다. 이때 이 원의 중심을 우리는 뭐라고? 외심. 외심. 이때 특징들 뭐가 있을까? 이 점에서 중점거리가 같아요. 여기 거리, 여기 거리, 여기 거리가 서로 어떻다? 똑같다. 하나 더. 요 각이랑 요 각은 몇 배 차이? 2배. 2배 차이. 이건 중3 때 배운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 요런 것들. 됐어요? 이런 개념들이 같이 나와야 돼. 그래야만 문제를 푼다고. 너네 딱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갖고 문제 푸는 게 아니야. 절대. 언제 많이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엄청나게 배웠어. 각종 도형에 대해서. 입체 도형까지 배웠어. 특히 이과 가시려는 분들, 양군. 기하 벡터 겁나 어려워. 졸라 어려워. 중2가 안 돼서 그래요. 첫 번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도형 성질이 안 돼서 그래. 두 번째, 1학년 때 배웠던 지금 도형의 방정식 부분이 안 돼서 그래. 모든 원리, 풀이, 해법은 다 여기 있어. 온갖 고난이도 테크닉도 다 여기 있어. 그걸 단순히 벡터로 바꿔놓은 거야. 공간으로 옮겨놓은 거야. 안타깝습니다만 그걸 못해서 계속 헤매는 애들이 꽤 많아요. 정신 차리세요. 자, 세 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써볼게.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점들. 아까 얘기했듯이 야 원이 나왔어? 뭘 봐야 돼? 원의 중심 봐야 돼.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럼 이차함수가 나왔어. 이차함수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점이 뭐가 있을까? 꼭지점하고 X절편. X절편이 보이면 땡큐. 아니면 꼭지점이라도 봐야 돼. 그 다음 삼각형이 나왔다? 무게중심, 외심, 내심. 크게 세 가지. 예전엔 수심 방심을 이용해서 그것도 막 성질을 외우고 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 문제 풀 때 무게중심, 무게중심, 내심, 외심 딱 세 가지만 외우면 거의 문제가 다 풀려. 안 풀리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심 방심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죠. 그 다음 평행사변형이 나왔다. 우린 뭘 봐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 아, 이거 말을 뭐라. 평행사변형이 나왔다. 우린 이걸 봐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대형하는 거는 뭐예요? 아니죠. 대표적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대각선의 교점이야. 왜 이걸 봐야 될까? 서로를 이등분해주기 때문에 그래. 그럼 도대체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 평행사변형에서 내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 말은 뭐야? 같은 성질을 가져. 평행사변형인데 내각의 크기가 전부 다 똑같아. 직사각형이야. 같은 성질을 갖는다고. 정사각형은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하나 더, 평행사변형을 계속 보는 이유는
이과충. 벡터에서 합을 구할 때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문제를 풀어. 처음에는. 그때 나오는 개념, 서로 대각선 리등분한다의 개념을 갖고서도 실수배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 도형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 거니까 문과생들보다. 평행사변형에선 대각선의 교점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갑니다. 아이고, 그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8번 마지막이죠. 선생님, 근데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음? 뭐해? 그리셈. 그리세요. 됐잖아. 그림이 없으면 그리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굳이 뭐 원점 위에 있다, 뭐 x축, y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이런 표현이 없으면 굳이 내가 x축, y축을 다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 그리면 거기에 보조선 그려야 되지, 길이를 문자로 다 써야 되지, 그림만 복잡해지고 그림만 더러워져. 문제에서 요구할 때가 있어. 다음 원이 x축이랑 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x축 그려야지 당연히. 안 그래? 그런 말이 없으면 그릴 필요가 없다. 됐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림만 그리고 대충 그린다. 그러면 오히려 더 쉽게 눈에 보이니까. 도형의 문제를 풀 때요, 우리가 크게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문장으로 표현이 됐을 때 문제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문장으로 도형을 표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서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 솔직히 말해줄게. 문장으로 표현된 것도 우리가 외워야 돼.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한 점과 직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맞나? 나 제대로 맞냐?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들. 문장으로 표현된 것들을 식으로 바꿔서, 그리고 그림으로 바꿀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 문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기울기가 3이고 1,5를 지나는 직선. 그럼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아! y는 3x 플러스 2구나. 바로 바꿔주셔야 돼. 그러면 좌표평면에도 얘를 그림 그릴 수 있겠죠. 11이에요. 네? 네, 3x 플러스 2예요. x에 1 넣으면 5 나오니까요. 네. 바꿔주셔야 돼. 식으로 바꿔주고 이걸 해석해줘야 돼.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내신 기간 동안 혹은 시험에서, 센에서 보는 문제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어. 바로 누구에 관련된 얘기냐면 삼각형 무게중심에 관련된 내용이야. 여러분들한테 물어봐. 어제 수업을 했으니까. 윤미야, 삼각형의 무게중심 하면 뭐가 떠오르니? 이대일. 또? 어제 수업했던 것 중에서 생각나는 겁니다. 좌표평면에서 무게중심? 하나 뭐 떠올라? 평균. 3분의 다 더한 거. X좌표, Y좌표. 그죠? 또 다른 거 없을까? 무게중심에서 또 다른 거 없을까? 그거 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 무게중심. 우리가 알려준 게 그게 다니까. 뭐 다도에서 3 나누고 다도에서 3 나누면 무게중심 좌표 나와요. 이거랑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선 싹 연결해서 만나는 점 빡 찍으면 그게 무게중심이야. 거기에 하나 더 싹 걷을 때 2대1이야. 비율까지.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문장으로 표현할 때 또 다른 표현을 쓴다고.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거야. 삼각형 ABC 내부에 한 점 P를 잡았는데 삼각형 PAB와
삼각형 PBC와 삼각형 PCA의 넓이가 서로 똑같대. 이때 점 P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는 문제야. 무게중심이죠.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다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조금씩 했어야 돼. 이렇게 나오면 무게중심 얘기하는 거야. 왜? 삼각형이 있어? 무게중심 잡았어요? 쓱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전부 다 어떻다? 똑같다. 됐어요? 그럼 한 점 잡았어? 요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 넓이 서로 어떨까? 똑같겠네. 내부에 점 찍었는데 이 삼각형들을 전부 다 같은 넓이로 만들 수 있는 점은 어디 있을까? 무게중심에 있다고. 하나 더 있어. 여러분들 이건 봤을 거야. 센에서. 삼각형 ABC 역시 마찬가지 내부에 점을 하나 잡을 거야. AP 길이제곱, BP 길이제곱, CP 길이제곱의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위치는? 이거 본격나요 혹시? 네. P점의 위치는 뭘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점이야. 근데 되게 웃긴 건 이거 작년에 나왔다. 문상고 작년 나왔어요. 아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네 나왔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이거를 존나 연습시켰어요. 졸라게 연습시켰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내가 했던 얘기들이 몇 가지 있어. 야 점이 있잖아. 그냥 둘이 더한 거 얘기하래. 아 그럼 그냥 대칭 시켜서 이렇게 그리면 돼. 제곱해서 더한 거 이용하래. 함수식 만들어서 최소값 구해. 그럼 3개가 나왔으면 어떡합니까? 삼각형 안에서 그럼 무게중심이야. 이거를 시험 전날 외우게 시켰지. 왜 그런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애들은 그냥 무게중심인가 봐 하고 가서 맞춰왔어. 안타까운데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 문제 풀 때 좀 더 도움이 됐을 거야.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무게중심점이에요. 무게중심점. 그럼 실제로 이거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상식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상식입니다. 김상식식입니다. 김상식식. 자 보세요. x 빼기 a1 제곱, x 빼기 a2 제곱, x 빼기 a3 제곱 해서 x 빼기 an 제곱. 이 값이 최소가 되는 x 값은 무엇일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자 이거 몇 차식이죠? N차식 2차식이죠? 그죠? 최고차계수 누구게요? NX NX. 왜? 여기서 X가 1개, 2개, 3개. 몇 개? N개. 그럼 X제곱이 몇 개 있어? N개 있어. NX제곱이죠.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NX제곱 더하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지. 빼기죠. 미안. 빼기 2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점점 AN까지 X. 그죠? 그 다음 뒤에 누가 붙어? A1 제곱, A2 제곱, 점점점점 어디까지? AN 제곱까지 붙겠죠. 그 다음 얘 보고 뭐해? 2차 함수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그럼 최소가 되는 X 값을 구하세요. 뭘 구하는 거야? 꼭지점에 X좌표 구하세요. 이 얘기라고. 맞아? 꼭지점에 X좌표 어떻게 구해? 결론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얘잖아.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점 AN 요거잖아요. 플러스로 싹싹 바뀌네. 어머 싹싹 약분되네. 남은 것만 보자. 쓱 뭘 의미하는 거야? A1, A2, A3, AN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눴어? N으로 나눴어. 무슨 뜻이냐? 평균 개념이라고. 평균 개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내부에 있는 점 되겠다. A좌표가 X1, Y1, X2, Y2, X3, Y3라고 봤을 때 A라는 점 A, B로 놓고 다시 얘를 똑같이 정리해주면 뭐가 나와? 결론은
평균이 됐을 때 그때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게중심 얘기하는 거라고. 증명 과정이 요거야. 이 방법을 이용해서 3개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따라가야 돼. 문장으로 나오는 것들을. 그러면 문제는 뭐냐? 문장으로 나오는 것들 우리가 충분히 연습하면은 바꿀 수 있어. 문제 나오면 그때그때 보여줄게. 계속 정리를 해줄게. 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거는 뭘 의미하는 표현이야. 근데 문제가 이거야. 그림 그려서 성질 이용하는 문제들 있지. 이거 하루아침에 안 돼. 이게 문제야. 그려놓고서 파악을 못해. 분석을 못해. 가장 많이 분석을 못하는 게 뭐냐면 닮은비 이용하는 문제들. 닮은비를 못 찾아. 닮은 삼각형을 못 그려. 그게 문제가 될 거야.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언제부터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미적분 1 배울 때. 그때 급수 파트에서 큰 쇼크를 한번 먹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안 보여. 풀이 해설을 보면 보여. 다시 풀라고 하면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때마다 계속 외우셔야 돼. 성질들 나올 때마다 계속. 이런 문제 풀 때 썼던 성질들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 풀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래.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 도형의 방정식을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꼭 주시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도형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일단 점이 주어졌을 때 뭘 확인한다? 똑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한다. 똑같은 게 없으면 2점 딱딱 찍어놓고 뭘 찾아? 길이 구하고 기울기 구하고. 됐어요? 선분의 길이와 기울기는 자동으로 구하셔야 돼. 말하지 않아도. 그 다음 2개 이상의 도형이 나왔어. 뭐부터 찾는다? 무조건 위치관계부터 생각을 해본다. 위치관계는 크게 3가지로 나뉘죠. 직선에서는 평행, 만난다, 안 만난다. 직선과 원은 2점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 원 2개가 주어지면 안 만난다, 접한다, 2점에서 만난다. 계속 요거야. 근데 이 3개를 파악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될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교점 찾는 거. 직선에서는 교점까지 찾는 거 추가해 주소. 쭉 알고 계셔야 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 기본으로 해야 돼. 기본으로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 뭔가 소스가 보여. 그 다음 선분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무조건 써놔. 문자도 좋아, 숫자도 좋아. 무조건 써놔. 그래야만 식을 세워. 내가 비슷한 얘기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 야, 모르지?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해. 문자로 표현하는 얘기야. 그래야만 식을 쓴다고. 그래야 그 식 갖고 비빈다고. 피타고라스를 쓰든 비율을 쓰든 비빈다고. 꼭 쓰세요. 보조선을 구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럼 보조선에다 하나 더 나가. 서로 이루는 각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 각만 보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간혹 있어. 그래서 2점 포인트를 찍고서 2점이 이어졌을 땐 항상 선분과 그거의 기울기, 길이, 기울기 요 2가지. 그리고 대표적인 점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원에서는 원의 중심,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 평행사변형에선 대각선의 교점. 이런 점들은 꼭 우리가 찍어놓고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이에요. 나머지 여러분 사실 이 부분 오늘 포인트는 이 2개야. 무게중심을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익히고 계셔야 돼. 왜냐면 얘가 문제 나올 거고 문제 나왔을 때 아 실제로 이거를 진짜 제곱해서 더해서 구해야지, 함수식 갖고 해야지. 이미 끝난 거야. 그럼 시간이 없어. 보자마자 아하 무게중심이네 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셔야 돼.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진도 나가보도록